네,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예방 1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이라는 어떤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은 약칭 학교 폭력 예방법입니다. 제2조 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자, 1호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안이든 바깥이든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신체적, 정신적,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어떤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어, 1호 2를 한번 보실까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의 어떤 학생이나 어떤 집단들이 어떤 특정 학생에게 어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자, 1호 3을 보실까요? 자,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네, 사이버 따돌림도 마찬가지죠.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 그리고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어떤 개인정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되면 이거는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됩니다. 학교 폭력 개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을 다녀오다가 학교 선배에게 끌려가 골목길에서 구타를 당했어요. 학교 바깥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학교 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일어난 것만을 말하지 않으며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 집 등 학교 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골목길에서 학교 선배한테 구타를 당한 것은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학교 형이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사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니고 전 초등학생인데 그 형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 급이 다르고 소속 학교가 다르다고 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중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을 때린 사건은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A 학교의 학생이 B 학교의 학생을 때린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퇴학당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가 반갑다면서 머리를 툭툭 치고 돈을 뺏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까?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은 모두 학교 폭력입니다. 따라서 자퇴 등을 해서 현재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맞은 경우에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유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폭력입니다.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행이 어떤 치료를 요하는 어떤 정도가 된다거나 혹은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상해에 해당됩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건 일종의 감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가 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강제,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는 약지에 해당되고 어떤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행위는 유인에 해당됩니다. 장난을 빙자한 어떤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어떤 폭력으로 인식하는 모든 행위는 신체 폭력에 해당됩니다.
언어폭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구체적인 말, 뭐 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자,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 어떤 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어떤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모욕에 해당됩니다. 어떤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 뭐 죽을래 등과 같이 어떤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됩니다. 금품갈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금품이나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이거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강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한 행위는 강제적인 심부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어떤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강요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따돌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돌림은 집단적으로 어떤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그리고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뭐 빈정거린다든지 면박을 준다든지 뭐 겁을 준다든지 골탕을 먹인다든지 비웃게 하는 행위가 전부 따돌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따돌림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어떤 유사성행위 혹은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그리고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어떤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 어떤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인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속칭,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 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사이버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어떤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폭력 실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학교 통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왼쪽에 그 표를 보시면은 2019년도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한 274만 명 정도고, 그리고 중학교가 129만 명, 고등학교가 141만 명에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1980년도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565만 명에서 274만 명으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학생들에 해당되는 어떤 18, 19, 20세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한 54만에서 한 62만 한 5천 정도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한 28만 6천 명 정도고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하고 대입해 보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 어떤 인구가 현재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통계청 보도자료인 장래 인구 특별 추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인구, 0세에서 14세까지 유소년 인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72만 명이던 것이 한 2030년쯤 되면은 한 500만 명으로 한 172만 명이 지금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에서 21세까지 학령 인구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7년에 한 846만 명에서 2030년쯤 되면 한 608명으로 거의 한 240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학교 급별 다문화 학생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한번 보죠. 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33,740명으로서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의 한 1.1%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9년 데이터를 보니까 103,881명, 전체 비율이 3.8%입니다. 점진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통계 분석표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통계 지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그 중간에 네모 박스를 주목해 주십시오. 퍼센트는 백분비라고도 하는데 전체의 수량을 100으로 하여 해당 수량이 그중 몇이 되는가를 가리키는 수로 나타냅니다. 반면에 퍼센트 포인트는 자, 이러한 퍼센트 간의 차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작년에 3%에서 올해 6%로 상승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퍼센트로 표시하면은 실업률이 작년에 비해서 100% 상승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퍼센트 포인트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실업률이 작년에 비해서 3% 포인트 상승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학교 폭력 실태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 한 410만 명을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참여율은 한 90.7%로 한 372만 명을 표집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2018년도 2학기 시작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 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사 주체는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감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십시오. 전체 피해 응답률은 2019년도에 1.6%, 그리고 2018년도는 1.3%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0.3%포인트가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가 한 3.6%, 중학교가 0.8%, 고등학교가 0.4%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2.8%에서 2019년도 3.6%로 0.8%포인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학생 1000명당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언어폭력이고 두 번째가 집단 따돌림입니다. 언어폭력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8.7건, 2019년도에 8.1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은 2018년도에 4.3건, 그리고 2019년도에 5.3건으로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가장 많은 어떤 피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치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특히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16.6%에서 2019년도는 23.2%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신체 폭행을 보시면은 2017년에 11.7%에서 2019년도 8.6%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행은 언어폭력이지만은 집단 따돌림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 유형은 같은 학교, 같은 반이 48.7%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은 30.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9.5%, 그리고 학교 밖이 3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가장 피해 장소 높은 곳은 교실 안이 30.6%, 그 다음이 복도가 14.5%입니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이 34.4%, 그 다음이 점심시간이 17.7%의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42.2%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선생님에게 신고한다가 26.9%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다는 비율이 81.8%, 그리고 미신고했다는 비율이 1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미신고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가장 높게 나타난 비중은 어떤 그냥 스스로 해결하려고가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24.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해 응답률은 2019년도에 0.6%, 그리고 2018년도는 0.3%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0.3%포인트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 가해 응답률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 그리고 중학교가 0.3%, 고등학교가 0.1%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0.8%에서 2019년도 1.4%로 한 0.6%포인트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먼저 괴롭혀서가 29.7%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난으로가 17.7%, 오해와 갈등으로가 16.1%, 마음에 안 들어서가 13.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해 방법은 집단적으로가 46.2%로 좀 약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을 주목해 주십시오. 목격 응답률은 2019년도에 4.0%, 2018년도는 3.4%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0.6%포인트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학교 급별 목격 응답률은 초등학교가 7.9%, 중학교가 2.7%, 고등학교가 1.4%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2018년도에 6.3%이던 것이 2019년도에 7.9%로 한 1.6%포인트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격 음반율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전체적으로 4.0%이고 초등학교가 7.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 후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니까 가장 많은 학생이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었다가 34.5%로 응답하였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가 3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어떤 방관자 역할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발생 시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신고하며 알리겠다가 29.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11 신고센터나 경찰관에게 알리겠다는 비중이 23.0%, 그리고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비중이 17.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2개월 동안 방문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에 만 18세 미만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총 4천 가구, 일반 가구 2,500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1,500가구를 표집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 내용은 2018년 1년 동안 아동의 양육, 어떤 생활환경,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 및 발달,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을 비롯한 아동의 삶과 성장 환경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사 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특히 학교 폭력과 관련되는 부분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30.3%, 그리고 2018년도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24.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교육부 자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서 우리가 교육부 같은 경우는 피해 응답률이 1.6%, 가해 응답률이 0.6%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이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어떤 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 보건복지부 이 그 조사가 직접 집에 가서 부모님과 아이들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솔직한 어떤 그 응답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구 특성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먼저 아동폭력 피해 경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9세에서 11세, 소득 수준별에서는 빈곤층, 거주 지역별에서는 중소도시, 거주 유형별로서는 양부모 학생들이 피해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같은 경우는 아동 성별에서는 남자, 그리고 거주 지역별에서는 농어촌이 좀 가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1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주차는 어떤 학교 폭력의 유형과 그리고 관련법, 어떤 사례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